이제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서 오늘 진행할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와 함께 바로 두 개의 기업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사례 발표가 끝나면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이 끝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은 4시경에 마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2023년도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려소에 거점을 이루고 있는 푸른 바다의 도시 여수입니다. 이 여수는 임진왜란을 극복한 이충무공과 그를 따르던 선열들의 얼이 듬뿍 담겨진 호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호국 충절의 고장이면서 국가 경제의 토대인 여수 산단과 율촌 산단이 입지한 임해공업 도시입니다. 그러한 임해공업 도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 사업장에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포럼은 LG화학과 LG화학의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컨설팅 사례와 함께 노사 참여 기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별 기업 컨설팅 사례를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례를 하는데 하나는 컨소시엄 사례와 함께 개별 기업 사례를 발표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사 참여 기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사례 발표해 주실 두 회사의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SM의 홍종민 차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진흥프린트의 김진호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수 지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2022년과 2023년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 19개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프로에스콤의 임용채 대표님을 비롯해서 19개 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서는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오계택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장종익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터혁신 컨설팅의 주체인 노사발전재단에서 강천우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재 과장님과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일터혁신을 컨설팅을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수행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들의 일터혁신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관하고 있는 CMP 컨설팅이고요. 또 CMP 컨설팅에서 주관하는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정현승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INJ 컨설팅의 조영근 컨설팅 책임님과 김종택 선임께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서울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생산성본부의 김태호 오소라 컨설턴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업을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참여와 혁신의 박완순 기자님께서 오늘도 참여하셨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거는 또 오늘 여수시청에서 또 오셨습니다.
여수시청의 산업지원과 노소협력 팀장님 김형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있기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어디냐 하면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 우리 그 이윤호 상무님 계시고요. 이윤호 상무님과 함께 그 최하민 실장님, 이용섭 선임님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그 안전 담당하시는 우리 정우경 팀장님. 예, 안전 LG화학 안전실팀의 정우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윤호 상무님과 최하민 실장님에게도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CNP 컨설팅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CNP 컨설팅의 일터혁신 사업을 총괄하시는 김은경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여러분 컨설턴트도 계신데요. 우리 그 CNP 컨설팅에서 오신 분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수 지역에서 하는 포럼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발표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한회사 SM에서 발표가 있겠는데요. SM의 그 홍종민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유한회사 SM은 LG화학 용성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인력 파견 및 포장 출하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LG화학의 협력사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사례는 LG화학 제조 도급 부분의 컨소시엄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구축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종민 차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유한회사 SM의 홍종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오늘같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LG화학, CNP 컨설팅 그룹에 감사의 말씀 전하며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저희가 준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체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컨설팅 수행 내용, 그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저희 고객사인 LG화학과 협력사 간의 안전보건 상생 협력체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전 LG화학에서 기획하고 제안한 내용을 보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SM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 활동 특성상 주변의 유사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변화에도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기업으로는 LG화학의 제조도구법을 수행하고 있는 SM, 제니엘, 디텍, 에이스산업, 프로에스콤 5개사로 서로 간의 문제 요인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여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가 알기로는 본 컨소시엄 기업 모두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 여러 상황상 저희 SM이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터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최초 제안된 9개의 과제 중 안전한 일터 구축,
작업 조직 환경 개선,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3개의 과제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LG화학 제조 도구법 컨소시엄 구성 기업 5개사의 주요 현황표는 아래와 같으며 LG화학 용성 화치 공장의 포장 및 출하, 공정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 도구법 사업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저희 SM은 사무 실업을 모태로 2010년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화학 제품의 포장 출하 및 컨테이너 야드 운영, 안전 환경 부분 등 여수산단 내 종합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SM은 안전 환경 조성과 혁신 활동 확대, 노사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및 인터뷰 진행 결과 안전에 대한 체계와 규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으로의 전파 및 참여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의 추진 배경과 구성원의 니즈 또한 동일한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구성원 니즈 저희 구성원 니즈 부분 보면 작업장 안전이라는 그 에버리지 4.07이라는 에버리지로 좀 다른 사안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환경 및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SM의 7대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구성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안전한 일터 구축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 사항 해결을 위한 각 영역별 컨설팅 추진 개요 및 제도 설계 방향성과 이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3스텝별 안전한 일터 진단, 안전보건 체계 정비, 프로그램 설계, PDCA 관점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컨설팅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저희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스텝별로 이렇게 플랜, 두, 책, 액트라는 그 준비 및 계획 수립, 실행, 결과 분석 및 적용 이 과정을 반복해서 컨설팅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전 과정에 그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LG화학이 적극 참여했으며 성과 공유회를 통해 컨설팅 우수 기업에게 LG화학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았고 지금 아래 사항들은 이제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 과정까지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나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공동 MOU 체결 및 킥오프, 공동 제도 설계 및 중간 공유회, 최종 보고회 및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1년간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저희 SM이 이 과정에서 그룹 및 1대1 인터뷰, 부서별 설명회, 서면 진단, 현장 위험 요인 진단 등의 활동을 저희 이제 복수 노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복수 노조원들 모두와 그리고 저희 관리자 그룹 모두가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단 항목별 결과 점수에 따른 등급 단계와 현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 관리자 그룹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의 시각에서 주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근로자 그룹에서는 경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자 그룹하고 현장 근로자 그룹 간에 좀 갭이 있었던 걸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요소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 그룹은 관리 그룹에 비해 모든 요소에서 결과가 좀 낮게 이렇게 돌출되었고요. 근로자 참여 및 위험 요인 파악, 비상조치 수립에 대한 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관리, 현장 간의 갭이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실사 및 돌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장 위험 요인 진단 결과 지게차 주차 공간의 충전 케이블 정리 관련 사항과 지게차 동선상 충돌 방지를 위한 레이아웃 개선, 중량물 취급 표지판 등에 대한 위험 요인들이 돌출되었으며 안전 수칙 및 주의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개선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글이나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건 누구나 컨설팅 받기 전에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관리를 하다 보면 익숙함이 나태해져서 눈에 보이던 것들도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서 부분은 위험성 평가 시 이전 안전 보건 사고를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절차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C등급 이상은 적절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설팅 수행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 충전기 거치와 관련한 별도 케이블 거치대 및 충전 단자 덮개가 없어 누전 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케이블 거리 및 충전 단자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저희가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결과가 돌출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게차 운행구역 내 작업자 이동 경로에 대한 표시는 있었으나 지게차 주행 영역에 대한 별도 표시가 부재함에 따라 지게차 간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좀 보여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적나라하게 저희 현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자주 활용하는 안전 발판의 경우 미끄럼에 대한 위험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예방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로자분들도 몇 번 저희에게 관리자들에게 말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선뜻 간단한 거를 얼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저희 어떻게 보면 반성의 계기가 됐던 것도 같습니다. 작업장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에 대해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몇 번이고 이제 개선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원청에서도 이제 여러 번 설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주시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무게 간섭 설비 특성상 무게 간섭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저희 근무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 컨소시엄이랑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된 계기입니다. 화물용 승강기 내 승강기 운행 안전 수칙과 중량물 취급 파트 주변 취급 주의 포스터가 부재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게시된 게시물은 다음과 같이 좀 현장 근무자들이 보행하면서 작업 업무를 하면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곳, 또 휴게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문서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 자료 등 특정 문서들의 관리 및 보존 기간 오류와 세부 내용에 대한 오류가 존재했으며 해당 문서들에 대한 오류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검토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그 오류를 더 많이 발견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이렇게 좀 개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이 부재함에 따라 우수사원 평가 및 포상 제도의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사원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함.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기존에도 우수사원을 포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가 지표를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크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전 항목까지 추가를 해서 점수를 이렇게 배점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고 관리자가 평가를 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좀 포괄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누구나 나도 저런 조건에 만족을 하면 우수사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기적 현장 안전 진단 및 팔로업을 통한 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이건 솔직히 매월 저희 회사는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 왔었는데 직원들에게 팔로업 되거나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황에 따라 바로 게시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또 의견을 주면 저희 관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순찰을 돌 때나 정기 안전 진단을 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안전한 일터 구축 컨설팅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관련 직간접 개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그래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21년, 그러니까 컨소시엄 전이죠.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는 1억이 살짝 넘어가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관리 비용으로 측정을 했다면 22년에는 1억 2,4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억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 목표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안전 제한이나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도 좀 높게 목표치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적으로 법정 의무교육 4대 의무교육이나 그런 것 포함해가지고 월 2시간, 많게는 3시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LG화학에서 또 온라인 집체 교육을 또 주도를 하고 계세요. 또 이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근사 사고 사례 교육, 그것들이 가장 제일 체감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면 인당 연간 31시간이라는 조금 소개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이행 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진행 계획은 저희가 이제 또 충실히 더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 SM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1단계 현장 혁신 활동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는 관리 혁신 활동 부분과 문화 혁신 활동 부분,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이행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 볼 의사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SM이 사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활동의 역량이 개선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혁신 활동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저희 관리자들에게, 회사에게 많이 제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본 사례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한회사 SM의 홍종민 차장님께서 차분하게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컨소시엄은 우리 LG화학의 파트너 회사인 5개 회사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진 그 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안전한 일터 구축과 작업 조직,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하는 3개의 파트의 영역에서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발표와 같이 보시다시피 이게 컨설팅하고 그냥 사장화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 활동들이 계속 일어난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LG화학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상생의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에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개별 기업의 사례입니다.
지능 프린트의 사례를 김진호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지능 프린트는 2008년 설립한 이래 프린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 화학의 협력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프린트 보온공사 및 비계공사에서 기술력과 품질은 업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지능 플랜트에서는 노사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이 참여한 구성원 참여 중심 일터 혁신 사례 컨설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호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원 참여 중심 안전한 일터 혁신 사례 발표를 맡은 지능 플랜트 안전보건 담당자 김진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청 LG화학과 그리고 저희 컨설팅을 맡아주신 CMP 컨설팅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순서로는 안전 일터 컨설팅 추진 배경, 그리고 과정, 그리고 컨설팅 수행 성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에 앞서 저희 지능 플랜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능 플랜트는 2008년 2월 29일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건설 업력 15년 차로 기계설비 공사업,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전체 직원 수는 약 360명이며 기계설비 공사 시공 능력으로는 전국 181위로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지능 플랜트 사업장으로는 전남 여수지사, 나주지사, 그리고 충남 대산지사로 LG화학 비계 구조물 공사 및 설비 보온 공사 단가 계약 공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능 플랜트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500억 원이고 올해는 이보다 약 10% 증가한 매출액 5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 니즈 파악입니다. 이번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인 교육 등 안전보건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전반적으로 진단부터 시작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이슈 도출,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컨설팅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추진 목적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일터 조성과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부문으로 진행하였고요. 그 중에 안전한 일터 조성은 무죄 사업장을 만든다는 것을 KPI 핵심 성과 지표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 설계 방향으로는 안전 일터 진단, 프로그램 점검 개발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잡았으며 두 번째로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에는 직무 관리 체계 확보를 핵심 성과로 선정하였으며 제도 설계 방향으로는 직무 관리 체계 확립, 제한 제도 활성화로 구축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수행 과정입니다.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디자인팀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장 및 관리 직원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함께 찾아냈습니다. 다음 안전일터 진단 결과 저희 진흥 플랜트는 진단 결과가 87.4점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근로자 참여 부분과 그리고 비상 조치 계획 수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 플랜트는 온라인 소통 체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비상 조치를 위한 시나리오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일터 조성 전후의 내용 및 개선 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안전일터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였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점검 개발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위험성 평가나 TBM 등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본사 차원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관리 책임자들의 평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경영자 리더십 등의 핵심 요소들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안전일터 컨설팅을 통해 안전인력 채용, 안전예산 증원,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일터 구축을 하기 위해 경영자 및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 제거 대책 및 통제,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도를 대폭 줄이고요. 그리고 이런 개선하는 활동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첫 번째로 본사 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본사 차원의 전담 조직이 없었으나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본사 차원의 안전 총괄팀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성과로는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보건 활동 계획서는 안전보건 교육 중심적으로 수립하였으나 23년 올해부터는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 계획서를 구체화하여 안전사고 발생률과 안전문화 구축까지의 중요 목표를 포함하여 월별로 세분화하여 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세이프티 어디티 합동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안전팀 주관 세이프티 어디티 자체 합동 안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현장 직원들과 각 현장별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 요소 제거 및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결과표를 서류화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전파 및 교육을 하는 등의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안전보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진흥 플랜트는 안전보건회의가 필요시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고 부서장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전주의 안전보건 이슈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 및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갖춰서 운영하였지만 이제는 규정 지침을 마련하여 23년부터 매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보건 업무상의 재반 문제를 심의 결정하여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안전우수 포상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 증진 및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치 향상하기 위하여 안전우수 포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포상 내역으로는 첫 번째 안전우수 직원입니다. 각 현장별로 매 분기 추천서를 받아서 최우수 직원 2명과 우수 직원 5명을 선정해 총 7명을 선정하여 표창장 및 지역 상품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상 내역은 반기별 안전 우수 현장 한 팀을 선정하여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안전 우수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입니다. 다음은 안전보건활동 모바일 단톡방 개설입니다. 기존에는 구소원들과 별도로 소통하는 채널이 없었으나 이제는 안전 1일 업무 단톡방을 개설하여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소통을 증진하였고 중대재해 알림 단톡방을 개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을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중대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활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험성 평가에 대해 위험 요인 및 재해 형태를 좀 더 구체화하였고요. 그리고 위험도를 자기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였으며 위험도에 따른 개선 대책이 현재 안전 조치로 이행하여 위험도를 대폭 감소하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현장 안전 점검 내용을 충실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작업 현장 안전 점검은 시간대별로 점검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안전 점검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기계 기구, 관리, 소방 환경 등의 점검 상황을 명확히 하여 점검 결과가 미비할 경우 조치 결과표에 정확히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차사고 운영 개선입니다. 컨설팅 전에는 그 아차사고를 따로 사례화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등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차사고 사례를 사례화하여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 직원과 공유 전파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안전보건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이런 공간에 안전보건 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 회의록, 전달 사항 등을 비치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
안전 의식이 향상하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 제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보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실적을 반기마다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게실 및 샵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장 휴게실에는 설비 자재와 기계들이 혼재하여 어수선한 환경이었으나 이제는 휴게실을 이전하여서 설비 자재를 이격하여 보관하고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휴게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안전일터 진단 결과 기존의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조치 계획이 미흡하였으나 이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비상통제조직포에 의거해 보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비상대응 조직 및 역할을 명시하는 등의 비상통제조직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화재 폭발 등의 대형 사고 발생 시 저희 직원들이 혼란 없이 조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로를 만들고 이 비상대피로는 앞서 말했던 안전보건 게시판에 비치를 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시간 엄수, 미교육자 현장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일지 양식도 개선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증가입니다. 저희 진흥 플랜트는 컨설팅 후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및 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안전 전담 인력은 전년도 22년 대비 올해는 약 28.6%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안전 예산 부분에서도 전년도 대비 약 20.2% 증가하게끔 예산을 잡았습니다. 특히 저희 안전 시설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약 1.2억 원에서 올해는 약 1.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 채용 및 운영입니다. 직무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의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였고요. 성의 있는 광고를 통해 채용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전보건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상이나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진흥플랜트는 이를 습관화하는 조직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안전보건 활동을 매일 루틴화하는 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보완해서 업무 매뉴얼과 직원들 교육 자료에도 활용토록 이렇게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능프린트의 김진호 차장님께서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능프린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작업 조직과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안전의 작업을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5개의 기업이 함께 참여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5개 기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 기업에 맞게끔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두 번째 그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컨설팅 결과가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에 있어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만들어온 그러한 내용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할 텐데요. 우리 컨설턴트님 여기 앞에 좌석을 좀 앞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토론자 두 분이 계시는데 참 의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노동연구원 박사님이 오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노동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진짜 현장의 그 경험자 우리 장종익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사례를 이렇게 참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와 발표자 그리고 이 컨설팅에 참여했던 컨설턴트 6분이 좀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오계택 박사님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오계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198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고용, 노동,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자로서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장종익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장종익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국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여수 지역의 고용, 경기주체, 전문가 등이 모여서 노사민정협의회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화기구로 지역 내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문제 등을 함께 협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자원 개발,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민정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두 기관의 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자로서는 우리 유한회사 SM의 홍정희 차장님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지능프렌트의 김진호 차장님께서 함께 토론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서는 CMP 컨설팅의 신동주 수석 컨설턴팅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하경 수석 컨설팅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계택 박사님께서 먼저 코멘트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입니다. 네, 오늘 이 멀리까지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도로에서 여수 산단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산업안전인데 상당히 산업안전이 중요한 산단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번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사고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장소가 잘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한 6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컨설팅이 이제 컨소시엄 방식의 컨설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개별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하청 그 관계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구에 비해서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있어서 하청에서 협력업체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원청에서의 지원 내지는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를 같이 원청과 하청 혹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같이 공동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래서 조금 여기 새로 개발된 그런 방식이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의 이 첫 번째 사례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셨고 그 기업들은 이제 원청인 LG화학에서 주로 이제 사내하청 방식을 통해서 특정 업무를 이제 부여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잘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 안전 특히 사내하청에서의 산업 안전은 이게 원청의 그 같은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이란 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작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특정 그 저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이고 공동의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걸 같이 지켜나가야 될 의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저는 이번 컨소시엄 방식을 산업안전에 적용한 그런 방식이라고 봐서 이번 모델은 상당히 저는 잘 구성됐다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보니까는 이제 포장 출하 방식 이런 거던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원청과의 연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결국은 최종 상품 아마 처음에 들어올 때 원재료군도 있겠지만 최종 상품을 이제 시장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 부분인데 아무리 상품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품질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시장에 공급되는 시가 늦어지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원활하게 연계하는 방식이 원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그다음에 하청의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원청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도 보면 산업 안전이나 작업 환경 개선을 이제 주제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컨소시엄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면 원청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도 또 이제 더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컨소시엄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평가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확장돼서 조금 직종 수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그러한 좀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라든가 비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과 조금 공유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기업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안전에 대한 그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안전에 있어서의 저는 이제 노사관계의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산업 안전은 굉장히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학이 제가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공학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덜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노사관계나 이런 걸 같이 접목해서 한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한 그런 접근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 일터, 그다음 작업 조직, 노사 파트너십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걸로 묶어서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 도와주는 보완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패키지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개인 내 어떤 그 인식,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의 부분을 좀 넘어서서 조직의 어떤 기업의 조직 문화가 산업안전 보건을 얼마나 중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사가 같이 이걸 얼만큼 하느냐, 같이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만 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요거를 노사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개인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산업안전하면 그냥 개인이 조심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컨설팅에도 이제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들어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자나 책임자를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이나 설비를 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예산과 그 설비가 투입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업안전 보건도 하나의 제도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투입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얼마나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가 창출되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관리하는 분들, 그걸 운영하는 분들의 또 역량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향상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오늘 했던 이 이제 컨설팅이 일터혁신 컨설팅인데요. 일터혁신 컨설팅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서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을, 기업에게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워크플레이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OECD 속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업장의 기술이나 환경 변화가 있고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려면 일을 시키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일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총칭해서 일터혁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사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개별 업무 부분과 저는 업무 연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개별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똑같은 투입을 통해서라도 업무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너무 또 빠르고 또 효율적인 부분만 강조다 보면 또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어진 또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같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찾아내서 정착시키는 것이 일터혁신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개별 업무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업무 연계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업무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업무가 다른 업무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에 조금 사각지대가 그런 데 존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A 업무에서 B 업무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게 A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B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산업안전이 약간은 조금 덜 강조되거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게 저는 산업안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아까 뭐 제한제도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업무만 알고 일하는 것과 전체 업무를 알고 내가 나의 앞단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내가 업무를 해서 넘겨주면 뒷단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내가 업무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음 작업자가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 공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전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현장에서의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속 개선 활동인데요. 아까도 이 단어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퀄리티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산업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처음에 이제 일으킬 때 미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해서 상품을 쭉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품질 검사를 해서 그 품질에서 통과되는 차량은 내보내고 문제가 있는 차량은 이제 다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생산에 있어서는 조금 생산 속도나 이런 것은 좀 있었지만 품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이나 독일의 차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자동차는 당연히 1년에 몇 번씩 샵에 가서 고쳐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후에 이제 복구 과정에서 미국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우리는 미국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작업 공정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다음에 그 공정을 전부 다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공정을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했죠. 근데 일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또 뒤에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서 일본이 만들어낸 차가 미국 시장에 갔을 때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놀란 거죠. 몇 년이 지나도 샵을 안 가도 굴러가는 차가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래서 사실 이제 뭐 80년부터 2000년대까지 뭐 미국의 그 시장에서 일본의 독일 차들이 뿐만 아니라 뭐 전자제품들이 사실은 거의 시장을 독식할 만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그걸 놀래가지고 많이 따라해서 많이 극복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에도 사실은 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산업안전 위험이 발생되면 사실 그거를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에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냥 수면 위에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에 있어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이 조금 도움을 주셔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되면 그 위에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지만 뒤에 좀 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작업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개의 업종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업종별로 저는 이 산업안전의 어떤 위험성 요인도 다르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 포장이나 출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근공결계 문제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그 포장에서 그런 게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포장 업무 이런 데서 분진 등의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기 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설비, 비계 구조물 해체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조금 산업안전 그 보건 모델은 조금 다르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제 현장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 전단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려면 그 담당자가 지정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서로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해결하는지가 지정되어서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워킹되는 경우와 이렇게 발생돼서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에 대한 사고 대처라든가 거기에서 좀 더 피해를 좀 줄이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도 산업안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보통 이제 우리가 MBO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물론 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또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술 논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 같은 경우에 세이프티 오디트도 하시던데 이게 이제 세이프티 오디트 같은데요. 이것도 외부 감사도 받지만 스스로 자신의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안전 관련된 이 부분들을 스스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지 자각을 해가지고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단톡방 운영하시는 게 있던데 요거는 조금 더 저는 발전을 시켜서 이게 이제 요즘에 보면 Bring Your Own Device에서 BUOD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젊은 인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자신의 대부분의 삶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 관련된 이런 것들도 여기도 이제 물론 단톡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 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 이런 이슈가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산업안전된 어떤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행위나 어떤 여러 가지 그 패턴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그 패턴이 만약에 감지된다 그러면 요거는 약간은 이 사람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지금 자가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 본인한테 그리고 관리자한테 인지시켜서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험성 평가도 이게 그냥 체크리스트 그냥 문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하는 점검 하나하나가 이 작업장의 작업 안전을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업 안전과 직무 중심 인사 관리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채용 단계부터 그 업무에 있어서 직무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직무 역량에는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역량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직무에 특화된 어떤 그런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현장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산업안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박사님께서 이제 원화청과의 공동 운동체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양한 사례와 선진 사례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장종익 사무국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장종익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수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아닌 분들이 좀 계셔서 우리 지역의 안전보건 관련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여수 국가산당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약 조성된 지 지금 5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많은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관련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의 노후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압이 안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또 특별하게 위험성이 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부분들 속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사고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이 사고 자체의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대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평상시에 그 노멀적으로 돌 때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다 안전하게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공장을 멈추고 이 셧다운을 하거나 대정비 작업 시에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들에게 그 사고가 집중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여수 국가산단이 이제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측면들을 주고 있다라면은, 또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불안감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 지역사회에서는 좀 고민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나 산단 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그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두 개 기업 사례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의 기업은 그 사내 협력업체이죠. 또 하나의 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또 우리 LG화학 내의 보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앞에 우리 SM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LG화학뿐이 아니라 여수 산단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장이나 출하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설비 자체가 이 협력업체 설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파견으로 와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이 앞전에도 뭐 비를락화분 관련해서 들어가서 좀 논의도 해봤지만, 이 애초에 이 포장이라든가 출하 자체도 출발할 때는 전부 정규직들이 그 일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피 부서로 되면서, 또는 또 이 저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러한 측면들 속에서 그 밀려나면서 우리 비정규직들로 또는 그 업체들로 이제 채워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동안은 또 나름 또 원청에서 그 설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 이전부터는 그 근로자 지약인 소송이라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사내 협력업체의 안전이라든가 보건 또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되는, 이러면서 또 방치가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출발했던 부분이 좀 안 좋은 행태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비가 만약에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이제 연구자들이 좀 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좀 건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영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밖에서 일하고 있던 또 프린트 건설 노동자들이 샵장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분들은 진영 프린트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 자체도 우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진영 프린트의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좀 해나갈 거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논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A구역 공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고소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위험 작업이지 않습니까? 뭐 위험 작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에서는 또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여러 곳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원포인트 원쇼프스맨이나 이런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원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협력업체도 그러한 일들 그런 행태로 좀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그 조언들도 좀 되면 것 같고 이제 설립비 개선 관련해서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이디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원청과 하청이 같이 안전보건 관련한 간담회라든가 안전보건위원회까지는 힘드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는 힘드니까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 대표들까지 좀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원청에서 받은다면은 실질적인 설비 개선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설비 개선을 위해서 그 뭐 인력이 드는 것들이 아니고 또 크게는 몇십억이 들 때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업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있을 때는 이 설비 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같이 해 나가자 이렇게 좀 논의를 같이 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별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뭐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시스템화시켰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이제 관리 감독을 좀 해주는 우리 컨설팅 업체가 이거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2, 3년간 지속적으로 와서 좀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냈던 우리 그 원청에서 비용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그 우리 산해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물질 사용 물질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제 혹시라도 그 산해협력업체 내에서 독성 물질이라든가 유해학 물질을 취급하는 행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청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안전보건 공장장이나 이렇게 만나서도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공동의 사업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독성 물질이라든가 유해학 물질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또 대체 물질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그 협력업체에서는 사실 정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어떤 그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안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컨설팅의 목적이었다면은 그 보건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접근을 해서 궁골객계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은 그 작업 환경 측정까지 아니면 작업 환경에 필요해서 또 뭐 설비 개선까지 그런 거 아이템들을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흥 프렌트 같은 경우는 이 오늘 했던 내용들 자체를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렌트 건설, 이론 건설 노동자들하고 반드시 공유를 해 나가면서 사업들을 꾸준히 그 진행하다라면은 그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장의 사례들, 그다음에 우리 여수 지역 전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노력이 원청에서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토론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학문적인 것과 플러스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경험과 현장에서의 사례가 아주 맞물려져서 내용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참여하신 컨설턴트 두 분이 계신데 참여하면서 보람 있었던 것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동주 팀장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주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이번 그 여수 컨소시엄에서 PM을 맡았고요. 전반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 공유 부분들이 좀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 작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좀 꽤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분명히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상했었던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좀 성과가 났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현장 내에서 컨설팅 과정에서 조금 제가 좀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이미 이제 우리 그 기업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이제 안전 관리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과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리고 어떠한 워크숍 활동을 할 때도 모이라고 했을 때 너무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많이 신바람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컨설팅이 진행됐던 거 그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어서 정화경 지사분석. 예, 정학용 노무사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진영 프렌터를 가니까 그 첫인상이 이제 작년 1월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단계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환영을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이걸 뒤져보니까 이 기업체가 전국 시공령이 181인데 이 안전에 대한 이 분야는 후진 기업이었습니다. 후진 기업이었는데 아까 보시겠지만은 100명 이상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그 분기마다 운영해야 되는데 안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도 보면은 내려오셔가지고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어깨 다듬어주고 이 전심하게 하고 동료하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은 이 업체가 상당히 말을 잘 들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잘 들었는데 보니까 설명할 때 이 EOS라고 지원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컨설팅 들어가게 되면 기업체의 평균 이 직원 만족도가 이게 제가 할 때 이게 제가 3.3 정도, 3.3에서 3.5인데 우리 회사는 4.2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자기 직무에 대한 보람 이것들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데 이제 그걸 활용 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흡수해요. 다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오늘 성과가 17개인데 17개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톡방 아까 말씀하신 단톡방은 제가 못해서 저는 이게 이 단톡방까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 단톡방을 만들어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진행 브랜드가 문화 자체가 건전해요.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있고 또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좋은 기업을 만나가지고 보람 있게 했고
또 이제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호흡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우리 진흥 프린트뿐만 아니라 LG 화학에 있는 모든 이제 이 계열사라든지 협력사가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은 컨설턴트를 만났고 또 노사발전재단의 좋은 컨설팅 컨설팅 그 프로그램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 두 사례 기업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발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손을 들으시면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이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들이 저기 진흥 프린트 그렇지만 우리 회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작년에 2022년도에 컨설팅을 또 수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 사례도 있고 금년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는 거 보면 두 사례 발표자들이 굉장히 잘했고 예. 우리 저 팀장님께서 질문 있으시는데요. 예. 안 나오는 거. 마이크 따는 거 없어요? 그냥 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사발전재단 강철훈 팀장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조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사업장 좋은 발표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SM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태혁신 컨설팅 중에서 컨소시엄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고 진흥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두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희 유태혁신 취지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이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걸 토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저희 가장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발표 때 두 사업장 다 모두 게시판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걸 전파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유나 전파를 받은 직원들이 저희 유태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받은 어떤 이행이나 변화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반응이나 만족도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느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감사하게도 또 오늘 19개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두 분 차장님께서 디자인팀의 일원이실 수도 있겠고 또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유태혁신 컨설팅에 참여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런 오늘 발표에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체감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께 혹시 추천하실 만한 의향이 있으신지 추천하실 만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천하실 생각이신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 사업장 차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SM의 홍 차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말이 좀 스틀더라도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 중에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게시물로 공유를 하고 팔로우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들이 과연 직원들이 이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또 그 부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본인들 스스로 만족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나는 공감하는데 너는 공감 못하니까 너랑 나랑은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접근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공통적인 주제, 본인들의 이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강제적으로 좀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면서 위험했던 부분들 무조건 한 장씩은 다 내라. 말로만 하지 말고 평소 때 이런 부분들 불만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서술을 해가지고 한 장씩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럼 그 뒤에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판별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처음에 강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한 개만 써도 될 걸 2개, 3개 써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좀 올라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족도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일단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컨설팅의 주 목적이 저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제일 처음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정보를 드려야 되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보를 드렸을 때 이게 우리한테 약점으로 오지 않을까? 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컨소시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데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컨설턴트 분들은 저희 회사, 저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 비밀 보안을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해드려야지 또 저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 차장님 답을 좀. 일단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본사 차원의 안전 총괄팀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 수혜자가 접니다. 제가 이번에 채용이 돼서 본사 안전팀 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컨설팅해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다시피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표창장과 뭐 상품권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이런 컨설팅 통해서 마련해가지고요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단톡방이라든지 안전보건회의 같은 경우에도요 직원들이 자기 그 할 일만 하고 뭐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데 좀 강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안전보건 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향상되는 회사 분위기를 보면서 근로자들도 이런 안전의식 쪽에서도 좀 구체하는 그런 안전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 이번 다음에도 뭐 다른 업체가 이렇게 좀 컨설팅을 받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좀 더 회사 차원에서 뭔가 안전 보건 쪽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아까 박 기자님 하시려고. 예. 박 기자님.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능 플랜트에서 안전일터 진단 결과 보니까 근로자 참여가 4.2점이고 비상조치계 수립이 3.4점이고 이 부분을 부지점으로 뽑아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보급 영역 위탁시 완전 보고받고 3.9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도 낮으니까 3.9점이면 다른 다시 한번. 근데 이 분류 항목에서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 참여하고 비상조치 계획 수립이 이제 부족 지점으로 뽑아 주셨는데 거기 몇 페이지? 9페이지. 예. 그 3.9점인 보급 영역 위탁시 안전보건학부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부족 지점에 뭐 뭐가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이게 우리 진흥 플랜트는 도급을 주지 않습니다. 도급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사실 없는데 이걸 이제 체크하는 신분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도급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급을 주는 업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 나왔으니까 예측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요 도급 문제는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있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오늘 사례가 원화청 간의 그 안전보건 관련한 이제 일터 혁신을 주제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원화청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다른 업종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특히나 또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런 건설업과 조선업에도 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일터 혁신의 방안이었는 건지 확대 적용하려면 혹은 또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할 건지 그런 점도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안전이라는 주제로 각 사가 뭐 다른 사업장이긴 하지만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비슷하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서 자료에서 좀 많이 잘 안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로 이런 각 업체의 이런 안전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일터 혁신에 서로의 특징점이 뭐였는지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소시엄 부분에 있어서 그 5개 업체들이 했는 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신동재 순간님께서 좀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사실은 좀 확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원화청 관계 컨소시엄 부분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비즈니스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설문조사라든가 어떠한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좀 점수가 높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좀 쉽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사전에 이러한 컨설팅 방법론이라든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공유 자체가 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좀 전달 자체가 좀 불명확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제 그 부분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사례 공유 같은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겠는데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직감적으로 좀 인식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여수 지역에서도 이렇게 건설업과 관련된 컨설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그 효과는 지금 조금씩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지역 형태 내에서의 사업들은 좀 확산 속도가 빨라요. 아마도 이제 지금 오늘 장종익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요 사안들을 아마 익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파가 좀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좀 확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문제 요인들은 좀 사전에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장치를 좀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나 건설업도 사실은 좀 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게 조선업은 이제 주로 그 사내 업체들이 블럭 그 업체이고 그 블럭 업체들이 만든 블럭들을 쭉 모아다가 그 독에서 이제 다 원청이 이제 붙여갖고 배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 부품들은 아마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 좀 있고, 근데 건설업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하도급 단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하나를 하면 거기에 각 부분별로 하고 나중에 이제 세부 작업까지 내려가면 4차, 5차, 6차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그 복잡할 거고요.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에도 뭐 LG CNS나 삼성 SDS에서 그걸 하면 그것도 다 이제 그 업무들을 쪼개 가지고 이제 하지만 뭐 거기는 사실은 뭐 산업안전 뭐 문제는 발생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작업을 물론 정보 보안이 사고가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게 같은 작업장에서의 소위 산하청에서의 부분은 산업안전 그거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이제 외부에서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산업안전 이슈가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아마 일부는 이쪽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좀 그 업태나 그 인력 도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부는 공통 또 일부는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제 안전관리비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건설 쪽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사고의 가장 큰 내용들이 이제 그 적정 낙찰제가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건설 현장은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 안전보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100원의 공사 금액으로 예상을 했는데 낙찰을 했을 때 100원으로 1,000원이 그 낙찰 예상 비용인데 100원으로 예를 들어 낙찰을 하면은 안전관리비가 예를 들어 10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러한 부분도 좀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떤 그 공사 현장에 입찰 시에 안전관리비는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마지막 단계까지 이것은 지켜주는 방식으로 아예 그 입찰할 때 어떤 그 딱 못을 박으면은 훨씬 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짧은 견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있으십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게 현장하고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 사무국장 같은 경우 굉장히 현장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현장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간단하게 네.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 컨소시엄 컨설팅 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5개 이렇게 업체랑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여기 저희가 컨소시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큰 전제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엔진화학 원청회사라고 오픈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오픈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컨설팅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런 것도 좀 그 PM 맡으신 사관님이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또 LG 관계자분도 계신데 직접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22년도 말씀하시는데 다 들리시나요? 목소리? 네. 그 22년도하고 23년도에 조금 인센티브적으로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교 안에 세이프티 마일리지라는 형태의 것이 있어서 참석시 그리고 안전보경 시스템 인증시 그리고 우수협력사 저희 CMP 컨설팅 그룹이랑 저희랑 우수협력사를 선정해가지고 세이프티 마일리지를 주는 쪽으로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참석하신 협력사 중에 우수협력사는 저희 LG화학 전사 그 성과 공유회가 있습니다. 3분기 때 매번 있어서 거기에 추천을 할 거고요. 거기 추천해가지고 심사 그리고 우수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은 작지만 소액의 금액 포상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제가 어떻게든 이제 돈으로 뭔가를 포상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혼자 뭔가의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거는 쉽진 않아서 실제 그 업체에서 협력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던 건 동일하게 하고요. 말씀드린 거 동일하게 하고 안전보호구를 이제 그 협력회사 특성에 맞게 지급을 하는 쪽으로 우수협력회사에 한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애주화학 측이랑 애주화학에 관련된 협력회사 분들이랑 방향은 좀 더 나은 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정리드리자면 LG 측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나 뭐 저희가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내부 시스템에 의한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걸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좋은 성과가 나면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 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장치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마지막으로 오늘 꼭 나는 이 질문 좀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십니까? 저기 그 이번에 사업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해 사업 진행한다. 그 한 분 좀 대표적으로 좀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뭔가 참여에 대한 부분을 각오를 좀 남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물들이 잘 나왔는지? 아마 좀 전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응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지켜보신 오계택 박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렇게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네, 뭐 저도 1년에 몇 번씩 이 사례 포럼에 참여를 하는데요. 참여할 때마다 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들이 있구라는 그 저도 많이 얻고 가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현장에서 원화청 그다음에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산업 안전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낮게 좀 더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컨설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이거 사례 이게 포럼이 뭐 이걸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더 확산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또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포럼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게 매달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2번씩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진행되는 건 대부분 이제 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수행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참석하시려면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7월부터는 2번 진행이 되는데 그 7월 1일하고 9일 목요일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6일하고 20일 날입니다. 7월 6일하고 20일 날 포럼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혹시 우리 2023년도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마 메일이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 여수 지역이 대부분 참석하셨지만 서울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오 박사님은 오송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광주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이 일터혁신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돼서 모든 산업기관의 산업 부문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G화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 성장,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터혁신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더 열심히 진행할까 하는 저희 CNP 컨설팅의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